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토류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진짜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 희토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대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희토류는 흔히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 그렇게 희귀한 원소는 아니에요.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쓰는 전기차 모터, 또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인 풍력 터빈, 그리고 최첨단 F-35 전투기까지 현대 기술과 국방의 심장, 그 다체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게 없으면 첨단 산업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9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전 세계 희토류 연구자석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서방 세계가 왜 이 문제를 전략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총성 없는 자원 전쟁. 그럼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걸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중국의 지배력이 단순히 땅 파서 원료 캐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채굴의 70%,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가공이랑 정제 단계는 무려 90%, 마지막으로 최종 제품인 자석 생산은 92%를 장악하고 있어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사실상 공급망 전체의 목줄을 꽉 쥐고 있는 완벽한 독점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 목줄을 점점 더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관련 기술 수출을 아예 금지해버렸고요. 이걸 시작으로 2025년 4월에는 7개 핵심 원소 수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역대 가장 강력한 통제 조치인 이른바 6.15 공고를 시행하면서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 이 공급망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F-35 전투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약 920파운드, 그러니까 417kg 정도의 희토류 소재가 들어갑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이 특정 국가의 손에 달려있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압박에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 미국의 반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 논리에 따른 대응이 아니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워싱턴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린란드와 손잡고 새로운 매장량을 확보하고요. 둘째, 국방물자 생산법, 이른바 DPA 자금을 투입해서 핵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국가가 직접 덜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 광산에서 자석까지, 즉 마인 투 매그넷이라는 기치 아래 완전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 즉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미국 희토류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표 기업 세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MP 머티리얼즈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채굴부터 가공까지 통합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성숙하고 안정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MP 머티리얼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숫자, $110입니다. 미 국방부가 핵심 품목인 NdPr 산화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10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널뛰게 하는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다음은 USA 레어어스, 줄여서 USAR입니다. 이 기업은 특정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좀 더 투기적이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큰 도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SR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16억 투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1월에 미 상무부에서 대규모 지분 투자를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아직 상업 생산도 시작 안 한 이 회사의 주가가 100% 이상 폭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USAR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국방에 필수적인 중히토류가 아주 풍부한 라운드톱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아직 상업 생산 전이라는 점, 그리고 211%가 넘는 지분 희석 문제, 또 MP 머티리얼즈와는 다르게 정부의 가격 보장이나 구매 계약이 없다는 큰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본 두 기업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회사의 미래를 우라늄과 히토류, 이 두 시장에 모두 걸고 있는 다각화된 와일드카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세 기업의 전략을 한눈에 딱 비교해줍니다. 먼저 MP부터 보면요. 전기차 같은 데 주로 쓰이는 경이토류에 집중하면서 정부 계약으로 안정성을 꽉 잡았죠. 반면에 USAR은 미사일이나 레이저 같은 국방 기술에 필수적인 더 희귀하고 비싼 중히토류라는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퓨얼스는 우라늄과 히토류를 결합한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급 측면의 전쟁을 다뤘다면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지, 즉 폭발적인 수요는 어디서 오는지 그 원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때문에 히토류 수요가 2035년까지 지금의 3배로 급증할 전망이거든요. 특히 저기 보시면 풍력터빈 분야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이 수요 폭증의 첫 번째 엔진은 단연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수요는 연평균 15%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히토류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풍력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이 2030년까지 거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상 풍력 발전기 1메가와트 용량당 600에서 800kg의 자석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거의 중형차 한 대 무게랑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분야 투자의 핵심 논리,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도전 과제들, 즉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불 케이스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가 이끄는 거대한 수요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만났다는 점이죠. 반면에 베어 케이스 역시 아주 현실적입니다. 광산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은 실행 리스크가 크고요. 또 중국이 작정하고 경쟁사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물량을 막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위협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히토류 재활용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채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지원 정책 역시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의회의 예산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거시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도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하는 시대를 넘어서 한 국가의 전략적 자산 그 자체에 투자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